안녕하십니까. 흑석 7구역 2019년 정기총회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조합의 해산에 관한 일반 민법상의 그 규정들 그 내용을 좀 받고 제가 받은 느낌은 왜 이렇게 해산을 빨리 서두를까 라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은 다음에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서두르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하나씩 그 보고서 그냥 두서없지만 제가 느끼는 바를 하나씩 같이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업의 주체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조합장님이 이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이제 인사말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종류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 7구역 조합원들에게 이제 환급 예정 금액의 50%를 먼저 조합 해산시 주고 나머지는 이제 5세대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추후 환급하려 한다라고 해서 내용을 보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말미에 이르러서 얼마나 더 많은 최대한 챙길 것을 챙겨서 더 많은 수익을 우리 조합원들에게 돌려줄 건가,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롯데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얼마씩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정산을 해서 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꼭 조합 해산을 먼저 하고 줄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조합 해산은 가급적이면 모든 게 마무리된 다음에 등기 이전 고시 다 하고 등기까지 완료한 다음에 이 금액을 정산해서 정산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가지급금 형식으로 먼저 주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합 해산을 하고 나서 50% 주고 나머지 또 50%는 나중에 부정 당첨된 부분에 대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맙게 느낄 조합은 있겠지만 좀 이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 변경 내용을 포함한 조합 사부의 마감과 조합 해산에 대한 모든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명한 판단으로 조합 사업의 마감과 원만한 조합 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서둘러서 빨리 마무리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피해로 갈 겁니다. 손해가 생기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들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뭐 한 1,500만 원, 2천만 원 받고 조합을 해산해 버렸는데 나중에 1,000만 원 남아도 조합원 한 명당 그렇게 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거를 돌려줄 방법이 없죠. 조합이 이미 해산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 해산은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조합을 빨리 해산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사업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보면은 뭐 6개인가 있나요? 6개인가 있는데 이게 뭐 큰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소송에 관한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굳이 조합장이 자기가 조합 임원들이 뭐 비용을 좀 아껴주려고 한다, 임금을 좀 아껴주려고 한다, 그런 착한 마음이라면, 선의 마음이라면 이제 업무가 마감돼 가기 때문에 이제 상임 이사 수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조합장님하고 사무직원하고 둘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급여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인원도 알아서 구조조정하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을 조합을 성급하게 해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이 판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직 이게 1심 법문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쉽게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건대 손해배상, 뭐 손해배상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불법 당첨 세대 5세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거는 뭐 조만간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담장 및 철거 토지 인도 등 요거는 이 앞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HNC 우리 그 학석동 사람들에다가 제가 그 이거 관련된 내용을 동작 방송에 나온 거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손해배상 부분인데 뭐 채무 불이행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약정금 뭐 연체이자 이 정도 보면 크게 쟁점될 만한 건 없고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건 이 담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했으면 좋겠다. 법에서 물어주라고 하면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의아해요. 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이게 감사 보고서가 우리 이제 박금준 감사님하고 장원혁 감사님이 이제 이거 해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인 것 같아요. 자, 결산 보고서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결산 보고서예요. 회계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외부 감사가 아니에요. 자, 결산 보고서 보면 현재 그동안 우리가 도원 회계법인인 익숙한 이름이죠. 그래서 뭐 큰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보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 문제를 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준공 자 도정법 제 112조 회계감사에 의하면 제 1항 3호에 보면 준공 인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어요. 외부 회계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돈 회계법인처럼 그동안 이 조합과 서로 상생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서로 협조하는 그런 회계법인이 아니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근거해서 외부 회계감사가 그동안 사업 집행 내역을 전부 체크를 해야 돼요. 전부 검토를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만약에 이런 거 필요할 때는 조합이 구청에다가 선임해달라. 이거는 조합에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청에서 선임을 해요. 구청장, 시장, 구수 등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선임을 의뢰를 해서 거기서 외부 회계감사 법인이 와서 회계감사를 하고 그 내용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그 감사 결과를 회계감사 종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군수 등 해당 조합에게 보고하고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감사님들이 체크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은 심각한 절차 위반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사업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반드시 준공 인가 후에 이게 받도록 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건물만 준공이 되고 땅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걸 이유로 삼아서 아직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은 더더욱 문제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조합 해산을 하면 안 되죠.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런 절차를 다 밟고 나서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다 짚어준 다음에 거기에 근거에 의해서 비례율을 다시 정산해서 올리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 회계에 관한 부분이 사업비 집행에 관한 정확한 회계 감사 보고가 없이 그냥 내부 회계법인 우리가 조합에서 고용한 회계법인에 의해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이건 도정법 제 112조 의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한 취지 총 3번을 받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갈 때 사업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그 다음에 준공인가 받고 나서 이 3번에 따라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절차를 위반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 해산을 먼저 할 게 아니라 먼저 이 회계감사를 먼저 받고 이것을 조합원들이 다 한 번씩 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동안 사업비 집행 내역에 문제가 없는지 쓴 내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그 근거로 해서 돈을 계산을 다시 해서 비례율 고정해서 조정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돌려줄 게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이 절차 위반이 혹시 위반된 게 없는지 우리 감사님들도 체크하셔야 되고 우리 조합에서도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합 정관 변경의 건인데, 자, 요거는 뭐냐면 해산 의결을 하는데, 요거는 대의원으로 유임받을 경우 대의원에서 해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대의원에서 유임받을 경우. 그런데 이 안건도 올라가 있어야 되죠. 실은 대의원에게 총회 조합 해산에 관한 것을 위임한다고 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건이 올라가 있나요? (4, 5, 89)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올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5 안건 올라가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대의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청산 법인을 만들지 않고 청산인이 돼서 나중에 하고 대의원에서 가볍게 청산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조합원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적어도 대의원에게나 맡기고 조합 임원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전부 참가하면 되죠. 지금 예산 보니까 회의비로 뭐 8천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은 그 조합원한테 돈을 일부 참가한 조합원한테 돈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간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조합원한테 돌아가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이런 게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넣어도 뭐 무방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관리처분 계획 변경의 건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 6월 5일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되었고요. 18년 11월 23일 날 건축물 준공이 인가가 되어 이전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고시 전 사업비 정산 등을 반영하는 관리처분 변경 계획안을 부친과 같이 작성하였으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업비예요. 수입 내역을 보면 일반 분양 수입이 2,940억 정도 되죠. 2,940. 부정 당첨금 미입금 포함되는데, 요거는 나중에 5개가 앞에 5개가 만약에 분양가가 나중에 이게 그 일반 분양 당첨자들한테 적격이, 당사자들이 계약 적격이 아니다. 그래서 그 분양한 게 무효다라고 해버리면 이 5개가 우리 조합에서 보류지로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업할 수 있죠. 지금 일반 분양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보다는 지금 시세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5개가 예컨대 뭐 7억 7천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에 뭐 지금 시세대로 예컨대 17억 7천 만다면 10억씩만 올라가면 5개면 50억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도 확정이 돼야 되죠. 5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현재 지금 비료일에 우리가 57억 정도 올라갔는데 비료일이 거의 뭐 99.86에서 102점 몇 프로, 102.23%인가 올라갔, 28%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가로 보류분으로 나올 수 있는 이 5개 이 가격에 대한 정산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마무리된 다음에 역시 해산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 조합원 분양 수입은 여기 보니까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이게 460억인데 보니까 조합원들은 권리가 있고 추가 분담하는 문제 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2,999억이에요. 대충 한 3천억 정도 조합원들한테 부담을 한 거고요. 자, 실제로 돈이 추가로 들어온 거는 이 정도 되죠. 460억 정도, 461억. 그 다음에 보류지가 이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던 거는 그동안 그 조합원들 중에서 포기하거나 조합원들 중에서 뭐 가격이 뭐 좀 권리가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양을 안 해준 게 있어요. 2개인가 3개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보류지로 돌리다 보니까 보류지 수입이 좀 늘어났어요. 가격을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분양 상가 매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181억으로 됐는데 미분양 상가가 하나가 있어요. 104동에 101호로 돼 있던데 이거 나중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드리는데 혹시라도 보면은 현재 여기가 이렇게 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입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현재 가게가 세무사무소가 입점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분양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보면 옛날에 7억 감정가가 7억 5천인가 됐는데 5억으로 지금 분양을 예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월세라든가 이런 걸 다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개 매각을 통해서 경매 많이 쓰는 사람한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매각 절차가 이루어야지 이거 암암리에 그냥 뒤로 이게 분양이 되면 안 되겠죠. 적어도 공개 입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매가가 5억이면은 수수료 매가가 5억이면 월세 150 받고 보증금 하나도 없다고 해도 수익률이 3%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어느 정도 하고 물론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10년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시설비가 들어간 걸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좋죠. 왜냐하면 월세가 특정된 월세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매각이 있고요. 357억.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 이자, 조합원권, 일반 분양권, 부지 매각, 통일, 선안, 성당에서 이 금액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주 촉진비, 최저 이주비 해소한 게 또 이 금액이 있고요. 이 원금이라든가 조합 집행 대출 해주는 게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게 해서 이제 4,295억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출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공사비가 이렇게 이제 쭉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엑셀로 다 정리를 해둘 건데, 이게 보니까 장애인 안전 기타 공사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외주 영역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비가 이렇게 돼 있고, 각종 부담금, 재세공과금, 이자 보증 이런 게 있고, 예비비로 항목으로 지출한 돈이 우리가 예비비가 아마 50억이 잡혔을 거예요. 50억이 잡혀 있었을 텐데 25억 정도 썼으니까 절반이 한 25억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합 운영비가 해산시까지 34억 정도, 그리고 총회 운영비가 10억 5천이죠. 이 정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청산법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어요. 자, 청산법인을 꼭 만들 필요가 있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산법인을 꼭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인 만들려면 또 비용 들어가죠. 그리고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서 잔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따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로 18억을 책정해 놨어요. 근데 조합이 해산돼 버렸어요. 조합이 해산돼 버리고 조합원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비 18억이 남아 있어요. 이거를 근데 조합이 해산됐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나중에 이 18억을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니까 어디까지나 예비비인데 18억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조합원들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에 이게 남아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이 18억에 대해서 청산인이라든가 뭐 이거 야금야금 뭐 어떻게 쓰고 아니면 평생 그냥 사무실 유지 비용으로 쓴다고 하면서 자기들 그냥 사무실 유지하면서 소일거리 하는 걸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걸? 물론 이제 일부 재개발조합에서 긍정적인 그런 데서는 그래도 양심 있는 데서는 이거를 입주자 대표회한테 넘겨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우리 조합 임원님들은 뭐 그렇게까지 나쁜 생각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거를 예비비를 이렇게 미리서 남겨두냐, 아니면은 이게 꼭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회사는 그렇게 빨리 해가지고 이거를 예비비를 남겨두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끝마무리 될 때 그때 이거를 마무리 짓고 조합원한테 최대한 많이 돌려주고 최대한 적은 예비비를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8억을 남겨놓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18억에 대한 용도가 뭐 예를 들어서 더 집행해야 될 돈이 남아있다거나 그런 게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외부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나중에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청산법인 운영은 보니까 3억 3천
400만 원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청산 법무보호 비용이 또 2억이에요. 이걸 왜 만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청산법인을 우리 이제 조합원님 중에 그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청산법인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컨대 청산인 예컨대 지금 우리 조합장님, 총무이사, 관리사 세 분이 계시잖아요. 상근 임원이 그러면 두 분 임원이 두 번 이사님은 뭐 예컨대 올해 말까지 근무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그리고 조합장님하고 우리 그 사무직원하고 하고 그다음에 일이 없으면 이제 그 급여를 좀 낮추겠다고 했는데 청산인 급여가 월 350만 원 책정돼 있던데 인센티브 별도로 상여금이 있고요. 뭐 이거를 좀 낮춰서 본인들이 그 받으면 돼요. 그 조합장으로 있으시면서 이거 하고 업무 다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명확하게 된 다음에 청산해도 늦지 않습니다. 해산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별도 비용을 발생을 해서 해산되고 나면 어찌됐든 우리 조합원들은 이 돈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저기 해산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비용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